미치겠다. 여기 되게 재밌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울대 합격 막 적어놓고 수시 접수했다는 손으로 아 진짜요? 적으시죠? 이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딸 뭐 아들 뭐 초등학교 졸업해서 여기 왔나 보죠? 작가명 있을까? 그래요. 선생님 이름 적으시면 되죠. 아니 제 작가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있어요? 멋있어요. 작가명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 제 본명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작가 이름이세요? 작가명? 네. 멋있다. 영어로도 쉬우시겠다.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요즘 국제화 시대라서 작가명이나 팬명을 네. 쉽게 끝났나요? 화이트뱅쇼 2개랑요. 네. 생강차. 대학원 가고 싶은데 네.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은 성적이 되게, 너무- 되게 폐쇄적이에요. 잘 안 받아요. 외부인. 너무 저는 그게 좀 불만이긴 한데 너무 적게 않나요? 뽑고 네. 외부를 안 뽑아 아예. 저는 그래서 왜 외부를 안 뽑나. 좀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하면 그렇죠, 좋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섞이고 네. 옛날보다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구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대학원 공부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대학원 미대 간다고요? 대학원 가는 것 자체를 진짜요?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고 저는 단언해요. 솔직히 학위가 필요한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교수 하려면 필요한 거지 작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작가하는 데 도움은 전혀 안 된다.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차라리 현장으로 가는 게 그렇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훨씬.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작가 하다 보면 필요한 공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공부해도 돼요. 작업에 필요한 공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대학원 간다고 특별하게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 그렇죠. 자체가. 이미 그거는 학교에서 대부분 다 했다고 보고 거의 뭐 그냥 토론과 세미나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대충 끌고 가기 때문에 그 과연 조용학 쪽에서 가르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약간 대학원은 그래도 뭔가 교류하면서 사람 만나러 가는 학생들이든 목적도 뭔가 있고. 교수님과든 뭔가 그런 잘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그 경영자 대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데 가서 사람 만나가 나중에 거기 그게 다니면서 훨씬 그림 낫- 파는 게 그게 낫지. 헐렁- 돈 없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인맥 해봤자 듣고 뭐가 보니 그러네. 일부러 골프장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작가. 그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골프를 있겠다. 가야지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뭐 건물주한테 그림 팔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작가들끼리 모여봤잖아. 그래서 뭐 합니까? 잠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은행가들이 모이면은 그림 얘기하고 작가들이 모이면 돈 얘기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은행가로 가야겠네. 은행가로. 어떡해. 나 진짜 요즘 너무 고민이거든. 맞아요. 진짜 실제로 최근에 대학원 준비를 고민하고 하는데 있어요. 대학원이 솔직히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확신해요. 특히 미술대학원은 아하. 실기적으로 교수들이 자기가 그냥 그림 한 거에 대한 감으로 가르치는 거지. 좀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학생들에게 나는 학문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가르쳐야겠다. 이런 걸 하는 게 없잖아, 솔직히. 여기 동대학교 그 석사과정까지 지금 나오신 거죠? 박사까지. 박사까지. 그 해보시니까 아시는 거구나. 그럼요. 이 허상을. 그나마 서울대 대학원이 그나마 들어가기 힘들잖아. 탭스도 봐야 되고. 탭스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탭스 때문에 다 걸려서 안 해요. 네네네. 탭스도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도 아는 제자가 홍대 미술교육으로 네. 저 갔는데 홍대 그래 생각하고. 그 친구도 다시 한다고 했어요. 아, 일단 등록만 해놓고 다시 탭스 봐서 서울대 갔다. 진짜. 진짜요? 원래는 여기 오고 싶었는데 그 친구도 지금 계속 탭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학원을 안 출신도 다녔거든. 탭스가 학원을 걸리네? 안 다녔거든. 아, 그래서 내가 진짜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원 다녀라. 등록하면 올린다. 네. 1점 차로 안 돼. 쪽집게로 진짜 1점 차로 안 네. 되는 거야. 1점 차로. 진짜. 공부가 아니거든요. 탭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진짜 딱 그런 하나면 되는데 여기 안 넘어가서 그치 맞아. 너무 약간 느꼈으면도 저도 제가 1회로 들어갔거든요. 박사. 네네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탭스를 한번
점수를 입학할 때 추가를 해놓으면 끝까지 간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게 탭스가 2년만 유효하다는 것만 네, 알고 그렇게만 점수가 만약에 뭐 필요한 점수가 있으면은 요거보다 훨씬 넘겨서 가면은 졸업 점수까지 통과를 해버리면 끝까지 2년 상관없이 가는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입학 점수만 넘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혼자 집에서 해서 갑자기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2년 뒤에 또 볼 건데 뭐 해서 더 그냥, 공부를 안 본 거예요 시험을. 그치. 네네네. 너무 아깝잖아. 그때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하려니까는 공부해본 그치, 사람으로서 맞아. 너무 입학 아까워. 점수보다 이게 더 높거든요. 네, 졸업 점수가 더 졸업 점수는. 그래서 맨날 이게 걸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만큼이. 짜증나가지고서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못하는 걸 열심히 듣기를 보충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듣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잘하는 걸 보세요. 잘하는 걸 잘해요. 독해를 일일이 차라리 다 독해를 다 맞춘 학원에서 게 그러더라고요. 낫겠다. 그게 더 빠른 길이긴 하겠다. 보통 다 못 풀어요. 텍스트 독해. 맞아요. 거의 이렇게 읽고 한 문제 왜냐면 막 시사 두세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일단 어려우니까. 내용이 막 진짜 그래서 이만한데 거의 그냥 내용이 국어책 읽듯이 읽어야지 문제를 다 푸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떠나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맞아. 그래서 보통 한 10문제 정도 못 풀고 막 됐거든요. 요즘 시사 이런 것도 잘. 근데 이제 그때는 다 푼 거예요. 독해를. 그러니까 이거 점수 되겠다 싶었는데 그날 넘더라고요. 공부가 더 하고 싶어가지고 더 깊이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해보고 그렇죠, 싶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서울 그러면은 공부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서울대죠. 서울대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 장벽이 너무 무작정 높아. 이렇게 진짜 배 높아. 갔었는데 그게 문제지. 탭스 준비하다가 탭스, 그쵸. 이거 그러니까 다들 펜스도 자잘하는 은근히 높거든요. 은근히 아니 그래도 다른 서울대 기준보다는 많이 그래도 낮은 편이야. 편인데도 높은 거.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탭스. 이거는 내가 잠깐만 내가 지금 어디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현타 오지 약간. 현타 오고 나중에 다시 도전을 하자.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어. 공부하려면 서울대 가야 돼요. 급이 달라요. 아 진짜요? 공부는 서울대. 저도 몰랐어요. 다른 대학원 얘기 들어보면은 홍대도. 당연히 차이 나죠. 홍대 왜 지금 어디서 홍대 얘기를 하는 홍대 거야? 교수들 개판이에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너무 교수님들이 여기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제 말이 그죠. 학위 명이 필요하다면 아무 데나 가셔도 되고 네네네. 배우고 싶다면 안 가셔도 돼요. 결국에는 똑같다. 그냥 공부하는 게 똑같다 그냥.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아니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 학위가 진짜 필요하다. 나는 학위로 해서 뭐 하겠다 싶으면 네네. 학위 따려면 가시고 작가한테 학위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요즘. 작가 활동하는 데서. 근데 변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 이미지 없어. 이미지.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 자체가 컨셉, 브랜딩. 얼마나 호소력이 있느냐. 유니크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스타도 하시고. 그렇죠. 오, 정말요? 본의 빨리 아니게. 가입. 저 팔로우 할게요. 이따가 알려주세요. 본의 아니게 인스타도 해요 제가. 우와. 계속 올려야 해야 돼, 되는데 요즘에. 게을러가지고 다 인스타 보고 연락하는 거 아시죠? 큐레이터들이. 태그도 막 직접 해시태그 많이 넣고. 그 해시태그 많이 넣어요. 아. 영문과 다 섞어서. 이런 건 대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실걸? 그렇죠. 왜냐 교수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잘 생각해서 그런 후배들 보고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왜 공부를 하는지 물어보고 네네. 꼭 교수로 가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가서 배우는 게 없다고 다 시간 때운다고 치열하게 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잘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에요. 배울 게 없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도 논문에 준하는 서적들과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연구를. 대단하시다. 그렇죠. 대학원 수업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도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기까지 계속 주입식으로만 수업 들은 게 하나도 없었고 다 자기들이 발표하고 막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다 주입식이래요. 그냥 강의만 하는데요. 대학원에서도요? 대학원도. 그래서 대학원도 이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이해를 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대학원을 그렇게 나왔구나. 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자기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어떡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럴 수 어떤 거를 할 때 어떤 명제를 자기가 만들고 나는 요거를 가르쳐야지 요게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이 능력이 교수 능력이 딸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도 요걸 가서 던져줄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난 요거는 꼭 가르쳐야겠다 싶은 주된 거를 네, 뽑아서 핵심 포인트만 그걸 짜서 전달을. 요걸 커리큘럼 이렇게 짜가지고 학생들에게 발표시키고 대답해주고 이게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본인이. 대답을 못하면
무서울 수 있지. 그러니까 주의식 요즘 많은 거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AI도 새로 읽었어요. 그래서 AI와 조용조 창의성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와. 그 지금 덕분에 여기서 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주교대에서 AI 융합과정 하나 만들었는데 저 오늘 이러고 올 게 아니었네 오늘 선생님. 거의 막 모자 뒤집었어요. 왜? 왜? 그래서 제가 AI를 안 배웠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AI 책은 다 읽었죠. 그래서 잠은 주무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주무실 읽어 시간도 보니까 없을 것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인공지능이랑 요거만 네. 이렇게 하려다가 봤더니 그러면 지능이 뭐지? 그래서 지능의 탄생부터 다시 지능의 가서 탄생. 지능의 탄생, 지능이 뭐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의 지능은 차이가 뭐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서 그러면은 요 지능에서 창의성이 차지하는 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스스로 중에서 하는 거로 커리큘럼을 짜야 해서 수업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공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대학원이 가고 싶었는데 응. 사실 혼자 하신 거잖아. 그렇지. 그치 맞아 문제는. 맞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작업하면서 하면 되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필요하면은 맞아. 필요하면 하면 돼 공부는 어. 자기가 필요한. 대학 때 배운 거보다 가르치면서 배운 게 훨씬 많은 거 모르시죠? 훨씬 많아요. 지금 뭐 웬만한 교육 쪽 논문 같은 것도 계속 다 제가 보고. 매번 계속 읽으니까 감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색채도 제가 새로 공부했어요. 색채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미대에서 색채를 안 배웠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학부 때 근데 생각해보면 배운 적이 그렇죠. 없어. 가장 기본적인 색채인데 네. 색채를 안 배운 거예요. 감으로. 자기가 그래요. 알아서 의뢰 다 알고 있겠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색채는. 맞아. 수많은 알려주죠. 색채학 책들은 다 미술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아, 다 맞아요. 선임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맨살과 오스팔트에 뭐 맞아요. 색채학 이걸 다 열심히 외우는데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한테도 육감색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거 하다가 아니 이게 미술에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제 피로 네. 질비한 거 다 이제 쳐내고 미술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색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겠다. 네. 실기 색채로 갔어요. 색채학 이론 간단하게 하고 색을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색의 근본적인 역사,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색에 대한 근본적인 역사. 역사, 네네네. 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 하나 골라서 한번 발표해봐. 그럼 애들이 다 준비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울트라마린, 뭐 세피아 이런 거 어떻게 색이 네. 만들어졌을까? 진짜 그런 거는 한 번도 그냥 울트라마린이랑 세피아 섞어 이러고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그러면 이제 공식처럼. 하나씩 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광물로 만들어지고 네. 어떤 문화적인 특성 뭐 이런 걸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 때도 색채 쪽은 배우지 않아. 암기처럼 수학 공식처럼 외우기 했지. 그냥 외우기만 하거나 아예 그냥 다 알고 있겠지 하고 맞아요. 반복을 안 하잖아요. 넘어가거나. 아예 안 가르치잖아요. 네. 설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왜냐면 그럴 자기들이 것 안 배웠기 같아요. 때문에. 네, 저는 그럴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자기가 저는 성인 취미 미술을 하고 있는데 가르치면서 느낀 게 이게 너무 필요해서 나는 해보니까 너무 필요하고 기본이어서 알려주고는 있는데 왜 나는 배운 적이 없지? 그렇죠. 라는 맞아. 책이 되고 다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르쳐 주면서 공부하다가 내가 알게 되는 거. 그렇죠, 진짜 그렇죠. 공감. 바로 그거예요. 나 정말 귀한 거 가르쳐주네 이러면서 주면 되는 이런 거 어디서 가르쳐 줘? 그래서 미술이 좀 아카데미 되려면은 한참 멀었다. 제가. 진짜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미술 이제 박사 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책을 안 읽을 것 같은데 이런. 맞아. 졸업하고 나면 책 안 읽어. 맞아요. 그리고 초등미술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미술이랑 전혀 상관없는 공부 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림 그렇죠, 활동 그렇죠. 조금 하시고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진짜 잘 모르실 수 있겠다. 그렇죠. 모르셔서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미술한 사람도 자기가 몰라서 그치. 그러니까 배운 거는 그러니까 없고 자기가 그냥 감으로 선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자기 경험이지. 또 교육학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그렇죠. 저희가 서양화 그렇죠, 전공인데도 배운 적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말 다 교수들도 했지. 자기의 감을 가르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가르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제식이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미대 교수들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가님 작품 얘기 듣고 싶었어요. 작품 설명해주세요. 아, 뭐 설명도 뭐 있어?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저야 알지만 저 아는 것과 네. 이제 또 별개로 아이고. 새로운 작품 아니 책- 없어요. 똑같은 거.
말이 왜 등장하는지 그래, 질문으로 하자. 처음에 말은 이게 집이었어요, 집.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원래 이게 잘못된 생각. 작가는 고정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어떤 스타일화되는 거를 되게 제가 싫어했었거든요. 지금 생각은 그냥 멍청한 생각이에요. 형식화되는 거랑 하나를 기쁘게 파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뻐질 수 있다는 거를 네. 초기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만들어가지고 막 찍어내는 그림들을 계속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사실 노마드라고 이것저것 네.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고 중간중간 좀 다른 사람 작품 같은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또 유행이 생겼잖아. 맞아, 그게- 국내 미술 시장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딱 너무 생기면서 그렇죠. 시그니처가 약간 너는 필요해. 근데 그것 이게 때문은 아니었고 아무튼 계기가 된 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을 작가가 이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잖아. 아, 솔직히 많죠. 제일 많잖아요. 너무 많죠. 돈은 없는데 이 부동산에 관한 이 공간을 쓰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작업실 하나 줬거든요. 1,000원에. 네. 예전에. 오래 살겠다고 200호 갖다 놓고 산 거예요. 처음으로. 질러가지고 이제 작업실 줬으니까 이제 이사 안 갈 거라고. 순진한 마음. 네. 그때 이제 그래? 그러면 집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집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집을 시작한 거예요. 집을. 이제 집을 고쳐도 결국 집은 사는 공간일 뿐인데 그쵸. 이제 집에 대한 욕망이 너무 많잖아요. 고쳐도 개집 만약에 개가 살고 있는 집을 고쳤다. 네. 결국 개가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집 고칠 개자를 써가지고 개집 시리즈를 한 거예요. 중의적 언어 네, 약간 네, 말장난인데 네. 그래서 개집은 화장이 붙어서 결국 개집이야. 그 시리즈를 가다가 도시 풍경을 봐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변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고정돼 있어 보이지만은 허물어지고 새로 짓고 네. 새로 탄생하고 식물과 같이 생물병사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약간 이제 움직이는 집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계속 허물고 옮겨다니고 인간의 네. 그 이주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까 네. 하다가 자동차도 생각했죠. 자동차. 근데 자동차의 조용성하고 말의 조용성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훨씬 더 말이 네. 서정적이고 문학적이고 맞아요. 의미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 고대부터 느낌이 전혀 그리고 달랐을 고대부터 굉장히 오랜 네. 운송 맞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등장시킨 거예요. 말과 집을 결합시킨 시그니처가 그때 나온 거예요. 말이 일종의 뭐 자기 공간에 대한 욕구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고 있구나. 그렇죠. 무겁게. 이거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무거울 것 같아서 목마도 해보고 못 느끼는 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변주가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쌓는 집도 뭐 바꾸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네네네. 말도 뭐 색깔과 형태와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습관대로 하면은 한 30점 하다가 딱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야 이걸 파니까는 100점이 넘게 계속 나오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계속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게 네. 그냥 똑같이 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고 네. 뭔가 찾기 위한 반복은 괜찮겠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찍어내듯이 그냥 네, 그렇지. 하는 거 그냥 말고 똑같이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차별점인 것 같아. 이거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표현 못했을 거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변주를 주면서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도 보면은 내가 이거에 막 빠져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찍어내듯이 네. 그런지가 티가 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전공을 하긴 했지만 엄청 꾸준히 작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인의 시각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맞아. 그쵸. 작가들끼리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작가들끼리 좁은 시각에 그냥 대중이 자기 공감해야 위안만 얘기하는 거지. 물론 다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네. 그 정도지. 작가들 속에만 있으면은 대중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일반인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네네.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이게 설명해봐 이런데 설명 못하면 그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다 알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흥미를 못 느껴서 학부 시절에 네. 아예 난 작가 이제 그림 안 할 거야 이렇게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긴 한데. 작가님들 근데 너무 그게 그 단계가 너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제 다
작업실 지어지면 그럼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하시겠네요. 아니죠? 그냥 창고라니까 못한다. 창고에서 안 하세요? 보통 창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직장이 맞습니다. 서울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소에도. 근데 저는 진주니까 학교가 거기 왔다 갔다 수업하고 오면은 시간이 되게 그러니까 방학 때나 조금 가든가 나머지는 뭐 수장고처럼 써야 할 거. 일단 뭐 창고는 필요하니까. 전 창고에서 작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막 엄청 높고 막 좋죠. 이러니까 높고 높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 높이가 3m. 네. 좀 춥긴 해도 모든 작가의 꿈 아니에요? 네, 3m에다가 이렇게. 중국에서나 가능한 그런 예, 스케일. 예, 예. 지방이니까 더 가능하다. 높게 하려다가 어차피 너무 춥고 더운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할 것 이렇게 같아요. 시원해요. 박궁지붕식이라서 6m가 넘거든요. 어. 꼭대기는 6m 24. 그럼 햇빛으로부터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창문도 일부러 좁게 하고. 낮인지 밤인지 저는 체감 볼 게 아니에요. 맞아요. 풍경을 그리고 작품 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때문에. 그렇죠. 창문은 되게 이렇게 길게만 근데 멋있겠다. 길게만 열어. 높은데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 작업하면 진짜 상당히- 좋겠다. 집에서 하시려면 유아는 확실히 힘드시죠? 여름에는 할 수 있어요 아파트. 진짜요? 괜찮더라고. 제가 아파트, 작업하기에는 아파트. 아파트가 너무 편해요. 아 그래요? 왜요? 큰 것만 못해서 그렇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뭐 따뜻하고 따뜻하고 춥지 않고 엘리베이터 있지 이동 운반하기 편하지 신경 쓸 거 없지.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긍정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 어, 주차하기 편하잖아요. 유아도 못하고 난 좀 되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아니에요. 그러네. 여름에 하면 환기 문 열어놓고 조금만 하야지. 하면은 여름에는 베란다. 진짜 환기 잘 돼요. 이게 어, 맞바람만 치면은. 작업실을 가봤는데 네, 그렇지. 그 베란다 앞에 네. 되어 있어. 언니도 그렇잖아요. 네, 저는 베란다를 아예 트고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서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진 않고 굉장히 추운데 베란다 창문도 넓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마음만 먹으면 유아 작업도 할 수도 있고 가능해요. 럭셔리한 작업실이. 그래. 한번 작업실을 공용으로 네. 쉐어하는 데를 불편하죠. 얻어봤는데 너무 불편하고 창문도 거긴 없었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게으른가 봐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뭐 작업하다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이 최고예요. 방도 제가 열어놔. 아파트에 있으니까 이만 생산성이 나오지 작업실 아. 따로 있으면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렇겠다. 눈 뜨고 그리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자기 전에 그리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실을 서울시 한복판에 짓고 싶었대요 사람이. 그런 시도도 했었어요. 성북구에 샀었으니까. 땅을 그 성북구에. 좁은 땅을 사서 짓겠다. 3층으로 밑에는 수장고 여기는 좁아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큰 거 하나. 그리고 도시일수록 용적률이 건폐율이 높거든요. 시골 땅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평을 사도 20평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서울이- 200평을 사야 40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상만 바꾸면은 도심 땅은 20평을 사도 10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접고 서울 생활 다 접고 고향 내려가서 작업실 막 작업할 창고 같은 거 왜 제가 로망이라고 좋죠. 했잖아요. 그런 거 얻어서 한번 해볼까? 그것도 괜찮아요. 제 말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 낭비예요. 아 그거는 힘들 네, 힘들고.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은 전쟁터에서 버티는 게 좋다. 어차피 서울이 전쟁터는 전쟁터에서 버텨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냥 수장고라고 얘기한 게 일부러 그냥 그림만 갖다 놓고 버틸 거는 여기서 작업을 웬만하면 할 거다. 그래야 교류도 좀 냄새 나거나 이런 것만 가서 이렇게 큰 거라든가.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맨날 자기 전에도 그리고 이런 거 그 틈틈이 하는 게 진짜 쌓이면 엄청 시간이. 나더라고요. 근데 작업실 따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렇지, 마음 먹고 가야 되고. 저 중간에 일 있으면 나오면 또 끊기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 안 해요. 아파트는 굉장히 럭셔리한 거예요. 오픈 갤러리 다 그러잖아요. 렌트 가는 거. 근데 차가 맨날 이렇게 바꾸라고 안 바꾸는 거예요. 이 흔히 말하는 박스카로. 네네. 그 이유로 물었거든요. 왜 안 바꿔주냐고. 박스카로 하면 훨씬 더 작품 나르기 편하다고 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가들 작업실이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아주 힘든 데가 많대요. 맞아. 진짜 말 된다. 그러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입장은 여기 아파트니까 다 주차장들 있을 그래서 텐데. 물어봤더니 젊은 작가들은 어디 막 시골 같은 들어가기 데, 힘들어서 만약에 좀큰 박스카를 가기가 힘들어. 골목골목 막못 들어가는 그렇지.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 내가 너무 좋았구나.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게 너무 럭셔리하구나. 아 오늘 되게 친구 따라서 잘 온 것 같아. 잘 내 왔어.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게 됐어.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작가들 봤는데 작가들도 은근 외곽인 아파트에서 많이 하더라고.
싸니까. 자기 생활하면서 그치. 그쵸. 상가보다는 혼자 콜라. 어쨌든 진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진짜 맞아, 최고지.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저히 뭐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뭐 분진이 날리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조소 작업할 거 아니면은 저도 도예 작업을 하세요? 했었죠. 입체 작업 정말요? 했었어요. 근데 그건 다 도예 선생님한테 가서 했어요. 저 그냥 집에서 살살 만들고 소성만 외부에다 맡기거든요. 하다가 이제 보면 그것도 짐이잖아. 입체니까. 너무 지금 너무 그래서 공간 차지가 몇 엄청 개만 네. 하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말 시리즈에다 집 얹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걸 네, 입체로 만들어요. 오브 제로? 네. 도예로 이렇게 딱 손으로 하면. 해서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비벼서 적당할 때 딱 굳을 때 한 번 더 쌓고 약간 테라코타식으로 그렇게 굽기도 하고. 생각만 같으면 많이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싶어. 하면 얼마나 진짜. 시각적으로 좋을까. 미술관 전시관 등 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죠. 거기에는 작품 걸고 네, 그렇죠. 너무 재밌게. 저도 로망이에요. 가야 그 독일 인물상처럼. 漆을 이제 처음에 자기 힘으로 네네.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공모전 같은 걸 주로 활용하는 당연하죠. 요즘 많잖아요, 이렇게. 뭐 네오룩이라든가 그렇죠. 아트허브라든가. 아트허브라든가 많이 하세요. 하나 보면 하나 걸려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 걸리더라고요.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겨우 저도 하나 작가들은 걸려서 그걸 하긴 보고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는데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 내려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은 힘쓰고 이러면 자기 거를 맞는 그 다 취향과 맞아요. 일이 있기 때문에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 게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취향이 안 맞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맞아. 장점 많이 내고 그래서 그냥 기회 되면 그냥 요즘은 다 또 뭐 다 이미지로 봤잖아요. 옛날처럼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시대가 무조건 하면 돼요. 이제는 좌절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넣기만 하면 되겠다. 그냥 하시면 돼요. 멘탈이 되게 맷집이 세져가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는 작가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작가가 맞아요. 작가예요. 그거는 버티는 늘 사람이 이기는 거지. 학교 그냥 다닐 버티면 때부터. 돼요. 제가 서울대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교양 수업의 풍부함. 그게 제일 부러워. 너무 부러웠어. 네. 진짜. 개론이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때 제가 다닐 때. 미술하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요소에 대한 공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전문적으로 그렇죠. 다 만약 갖춰져 있잖아. 역사 관심 어. 있으면은 제가 들었던 게 뭐 중국 현대사 이해. 그러니까 현대사만 하는 거예요. 중국 현대사. 네, 너무 잘 되어 내가 있어. 딱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동아시아 혁명사. 이런 게 어디 동아시아 있겠어. 혁명사만 가르치는 거예요. 또는 뭐 불상 변천사는 불상의 역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엄청 좋아하는 진짜 시간 많이 아낄 수 있어. 네. 좋겠다.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도 들었는데 자료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많은 거 같고. 심도 있게 듣고 싶으면 타전공 분야 네, 신청해서 네, 네. 들어가도 돼. 학점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어차피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거 감안하고 옛날에 저희 수업 때도 공대생이 왔었어요. 유아배우. 우리 때도 그랬었어. 영복이 뭐지? 아, 영복이 근데 나도 들은 적 타전공 학생이 네, 유아 배우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생겼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소묘와 진짜. 수채화 이런 과목을 교양 따로 생겼어요. 교양 미술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교양으로 하나 이대에서 만들어. 뭐 음대생, 뭐 국문과, 뭐 온갖 공대생부터 시작해서 저도 체대 수업 참여해본 적 있어요. 네. 맞아. 진짜?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학점도 많았어. 디자인만. 머리가 A플 있는 받았어. 애들이니까 의대생들 나와가지고 오, 확실히 머리가 있으니까 네. 습득력이 빠른가 보다. 근데 그러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그림 잘 잘하더라고요. 그려요. 잘 그려, 맞아. 그냥 그러면서 딱 보고 이거구나 네. 하고 딱. 그래서 이 학생 보고 야, 이 학생은 다 갖췄네. 예쁘지, 의대생이지, 그림도 와, 잘해. 와, 야, 너는 다 가졌구나. 와, 다 가졌구나. 불공평하긴 한 것 같아. 하더라고요. 누드 모델 수업하는데 또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음악과 학생. 왜 안 들어했는데 어떻게 누드를 부끄러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 너무 충격이긴 했어. 1학년 때. 생각이 나네. 미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물어봐. 그렇죠, 누구 그렇죠. 수업 했냐고. 학부 성적. 일단은 뭐 성실성 같은 거는 보려고 하니까 그건 학점밖에 없잖아. 근데 아까 이게 제 글씨로 퉁쳐도 말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학업 계획서. 아주 약한 색 하나 가고 좀 진한 색으로 마무리 딱 해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네네네네. 작가님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욕심나서 이렇게 한번 굿즈 만들어 너무 보려고. 감사합니다. 한번 네.